혹시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목까지 차오른 말을 꾹 삼켰던 기억, 아니면 한 번쯤은 터뜨리고 나서 후회했던 기억. 참았을 때는 억울하고 말했을 때는 후회가 남는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늘 갈팡질팡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주현 씨와 사소한 오해가 있었던 날 하고 싶은 말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싸움이 될까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현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예전 연인 은태 씨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한참을 참다가 결국 욱해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참아도 터뜨려도 관계는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속은 시원하게,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지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과 네 가지 구체적인 기술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당신 말 듣길 잘했어. 라고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가까워지는 마법 같은 대화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저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싸우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내 입장을 말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예민하게 굴었어.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싸움이 내용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투, 시작하는 방식,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이미 싸움의 80%를 결정짓습니다. 구체적으로 싸움이 발생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 때문이야 화살을 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맨날 늦어?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의 뇌는 방어 모드에 돌입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반격할 준비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이 먼저 폭발할 때입니다. 화가 치솟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약해집니다. 논리적 사고는 뒷전이고 본능적인 공격성과 방어 본능만 남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말들은 칼처럼 상대를 베어버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겨야 속이 시원할 거라 착각합니다. 내가 맞아, 내가 틀렸어. 이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 들고 상대도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이겨도 기분 좋은 승리는 없습니다. 오직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커플과 친구 그룹을 대상으로 대화 실험을 했습니다. 비난이 섞인 대화를 나누게 한 뒤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비난을 들은 그룹은 전두엽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비난을 들은 순간 상대는 이해하려는 능력을 잃고 싸울 준비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아 씨는 남편 규현 씨에게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치우라고 하면 꼭 늦게 치워? 처음엔 규현 씨도 웃으며 넘겼지만 쌓이고 쌓인 끝에 결국 어느 날 이렇게 터뜨렸습니다. 너나 잘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서히 대화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싸움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와 시작 방식에서 이미 판가름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싸움 없이 내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속은 시원하게,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지게 만드는 대화법. 그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해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이해하고
내 마음도 이해받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왜 이래? 당신은 항상 그래 하고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내 말의 진짜 의도를 듣지 못합니다. 그저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하거나 맞대응할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를 변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해야 관계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싸우지 않고 내 할 말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면 말의 톤과 방식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저희 회사의 팀장인 강지훈 씨와 있었던 일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팀장님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너무 가볍게 넘겨버린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당장 찾아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제 의견은 무시하세요?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구나. 내가 팀 안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게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나니 말하고 싶은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팀장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아이디어에 나름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넘어가 버리셔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제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팀장님은 곧바로 사과하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다시 한번 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할게. 만약 제가 처음 생각대로 따졌다면 아마 불편한 감정만 쌓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감정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표현했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내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싸움 없는 대화의 본질입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말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소통이 됩니다. 이제 이 이해를 구체적인 언어 기술로 풀어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해를 말로 풀어내는 4가지 기술, 바로 기승전 인정법, 나 전달법, 질문형 끝맺음법, 시간차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 없이 내 할 말을 다하는 4가지 대화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모두 이해를 언어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말의 방향을 살짝만 바꿔도 관계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술 기승전 인정법.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만도 표현하지만 마지막은 인정으로 끝내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마디 옳은 말을 해도 그 속에 인정이 없으면 상대는 움츠러들고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새로운 등장인물, 지연 씨는 남자친구 준혁 씨에게 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준혁 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어느 날 지연 씨는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늦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결과는 예상하셨겠죠? 준혁 씨는 발끈하며 바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지 마. 하고 맞섰습니다. 결국 둘은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감정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죠. 준혁아, 네가 바쁜 거 나도 알아.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서운했던 것 같아. 내가 바빠도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해줬으면 해서.
이번엔 준혁 씨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턴 진짜 시간 더 잘 지킬게. 왜일까요? 같은 불만을 표현했지만 마지막에 인정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쁜 걸 안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방어를 풀어주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난으로 끝내면 벽이 생기고 인정으로 끝내면 마음이 열린다. 두 번째 기술나 전달법. 두 번째는 너 대신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너로 시작하는 비난을 들으면 자동으로 방어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나로 시작하면 상대는 방어 대신 공감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등장인물 혜진 씨는 친구 수빈 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는 수빈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사람 기분 생각 안 해? 결과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나 전달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빈아, 내가 오늘 내가 약속 잊은 걸 알고 좀 서운했어.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아. 비난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친구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경우 대화의 지속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술 질문형 끝맺음법. 대화의 마지막을 통보로 끝내지 않고 질문으로 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등장인물 민석 씨는 팀 프로젝트 회의 중 항상 결론을 지어버리곤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하자. 팀원들은 점점 민석 씨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형 끝맺음을 시도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혹시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줘. 우리가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한마디에 팀원들은 다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주체적 존재로 존중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회의 중 질문으로 끝맺으면 발언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회의 만족도도 8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번째 기술 시간차 전략. 마지막은 즉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두는 전략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면 말의 90%는 공격성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그 순간을 지나 20분만 참으면 감정은 가라앉고 이성적 사고가 돌아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 예진 씨는 남편 동우 씨와 큰 다툼 직전에 있었습니다. 동우 씨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에 예진 씨는 화가 치밀었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소리쳤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좋은 말을 못할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그리고 30분 후 감정이 가라앉은 뒤 예진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서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싸움이 아닌 진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분노는 2030분이 지나야 생리적으로 잦아든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만 조절하면 싸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4가지 대화 기술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그 기술을 잘 써도 무심코 내뱉는 몇 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함께 알아야 할 2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둘, 반드시 해야 할 말 3가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부드럽고 탄탄해질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너는 항상, 넌 맨날.
이 말은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너는 항상 늦어. 넌 맨날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항상 맨날이라는 말을 붙이면 상대방은 그동안 잘했던 모든 순간까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등장인물 승우 씨는 친구 연우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항상 자기 생각만 해. 그 말에 연우 씨는 억울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결국 둘은 한동안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포인트.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실수만을 지적받을 때보다 과거 전체를 부정당할 때 훨씬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논리적 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틀린 사람으로 낙인 찍는 말입니다. 내 말이 맞잖아. 봐, 내가 맞았지? 이런 말은 대화를 승패의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기는 순간 관계는 지는 겁니다. 새로운 등장인물 세아 씨는 남편 도현 씨와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세아 씨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 내가 말했잖아. 결국 내 말이 맞았잖아. 도현 씨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고 그날 이후 둘은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포인트. 상대를 이기려 하면 관계는 지고 상대를 이해하려 하면 관계는 이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 이 말은 대화의 포기 선언입니다. 내 말 안 들을 거야. 어차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상대에게 소외감을 주고 넌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등장인물 수아 씨는 동생 윤호 씨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가족 모임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자 수아 씨는 홧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 그 말을 들은 윤호 씨는 상처를 받았고 결국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대화를 포기하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꼭 해야 할 말 3가지. 그렇다면 반대로 관계를 지키고 따뜻하게 만드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상대가 이해되지 않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이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새로운 등장인물 해나 씨는 직장 동료 성우 씨와 오해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우 씨는 무장해제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해나 씨. 이해해 주려고 해서. 포인트.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한마디가 방어를 풀어줍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말고 먼저 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새로운 등장인물 유나 씨는 상사 현석 씨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이 맞을지 확신은 없어요. 저도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현석 씨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포인트. 겸손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상대가 실수했거나 의견이 달랐을 때 비난 대신 제안하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새로운 등장인물 지수 씨는 남편 형민 씨와 집안일 분담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긋났지만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보자. 형민 씨는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 부드럽게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 비난보다 제안은 관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아도 후회, 터뜨려도 후회하는 말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싸움 없이, 상처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해를 말로 풀어내는 것.
싸움 없는 대화는 내가 옳다를 증명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승전 인정법, 마지막은 무조건 상대 인정으로 마무리하기. 나 전달법,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 감정 중심으로 표현하기. 질문형 끝맺음법, 통보가 아닌 질문으로 끝내어 대화를 열어두기. 시간차 전략, 감정이 격할 때는 즉시 말하지 않고 시간을 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너는 항상 내 말이 맞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 꼭 해야 할 말 3가지.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를 배웠습니다. 저 역시 이 방법들을 통해 많은 관계를 지켜냈습니다. 회사에서,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정이 끓어오를 때 20분만 멈췄던 경험, 하고 싶은 말을 기승전 인정으로 풀었던 경험은 저를 후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사람에게 연습해 보세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느낄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의 대화가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평화롭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따뜻한 햇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은 관계를 끊고 이해는 관계를 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마디는 부드럽게, 중간은 솔직하게, 마지막은 따뜻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말 한마디로 더 따뜻해지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말 한마디로 더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